폭우 들어서 난 찰싹찰싹 절지치고 킹이 잡당 손가락 물령 아야 비명을 질럼신디 두렁청원 우리 아시 킹이 낚아쨘 만세 만세를 불렁증 중섭이 삼추는 은박지에 그림을 그리고 맨들라키 알몸내낭 둘이나 이들 첨벙첨벙 물지청정 하하 웃음소리 우리 바당 뭐든 주마 바당 가라 곱다큰 이곳 겨울 동안에는 비교적 조용했다가 봄이 오는 이맘때가 되면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촌 마을인데요. 바다로 나갈 준비로 이 어촌 마을이 참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그 바다로 향하는 길목인 제주 포구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오늘 저는 제주의 포구 속으로 좀 탐방을 떠나볼까 하거든요. 제 고향이 서귀포인데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좀 걸어서 한 20분 정도만 가면 자구리 포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친구들과 어릴 적에는 뭐 깅이도 잡고 물놀이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세 분도 제주 포구와 관련해서 좀 추억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주 포구가 제주에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제주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제주 사람들은 바다와 같이 살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면 그곳은 다 포구가 있을 거고. 근데 포구를 만들기 전에 자연 지형을 보고 그 지형에 맞춰서 그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한 용천수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마을이 세워졌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주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 크든 작든 포구는 다 있었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다 있었겠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제주의 포구를 찾아다니시면서 직접 그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셨잖아요.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포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 제주 포구를 접한 것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나가면 대부분 해안가로 나가면 포구를 갑니다. 이제 가서 그 포구의 옛 모습들을 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찍기 위해서 갔었는데 어느 날 한 포구에 갔더니 마침 그때 그 자동식이 아니고 손으로 돌려서 시멘트를 배합하는 그 기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일 겁니다. 근데 그 포구가 예전에 우리 그 제주도 그 자연석 그런 걸로 전부 포구로 축조를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시멘트 덧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러다가 제주 옛 포구의 옛 모습은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빨리 이걸 촬영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구를 찾아다니면서 찍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하늘과 고요히 부서지는 파도 엄마의 풍요로운 바다 이제 내게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 되었네. 좌혜경 박사님도 포구와 관련된 뭐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실개라는 금성리, 애월읍 금성리에는 모실개라고 하는데 그 모실개 포구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우리를 데리고 어렸을 적에 이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이 같이 데리고 가면 그 포구가 지금은 보면은 얼마 높지가 않았는데 그때는 너무나 높아 보여가지고 우리 동생이 아주 겁쟁이라 가지고 기어갔어요. 거기를 걸어가지 못하고 그런 추억들이 뭐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객주리도 주면 그리고 뭐 고등어도 주면 이런 거를 이제 고기를 이제 사러 갔는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던 생각이 저는 내가 지극한 향수가 있는 곳은 애월읍 금성리의 그 모실개 포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도로 아주 향수가 있는 꽃입니다. 네. 저는 김진철 박사님에게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또 제주 분이시더라고요. 예, 저는 제주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 제주 포구와 관련된 혹시 추억 있으세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시골에 살아서 그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 게 양파제가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죠.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 동네 이제 좀 중학교 형들이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이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리니까 그걸 이제 구경만 하는, 예, 무서워가지고 구경만 하면서 좀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좀 어렴풋하게 있고, 마을 이제 해녀분들이 이 작업을 하고 오시면 성게를 바로바로 거기서 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서 기다렸다가 그거 좀 얻어먹고 했던 예, 그런 기억들이 이제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조금 언짢은 일이 있거나 하면 좀 바다 냄새를 맡으러 포구에 어릴 적에는 좀 가곤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구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어떤 추억 이상의 의미, 또 때로는 안식처가 돼주기도 하고 그런 푸구남을 줬던 것 같아요. 분명 제주 포구만의 특색이 있겠죠. 제주 사람들이 포구를 축제할 때는 일단 자연 지형. 왜냐 그러면 지금 뭐 육지부에 나루터 같이 어떤 양항 조건을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태풍이 많은 곳이고 파도가 아주 거센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만 큰 돌을 갖다 놔도 큰 태풍이 한번 오면 허물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바위 같은 것들을 있는 곳을 즐겨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저 앞에 보이지만은 그 앞에 여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작은 바위 섬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있어야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 우선 그런 곳에 털을 잡고, 거기 또 하나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용천수가 솟아 나와야 돼요. 식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을이 설총이 될 것이고, 설총이 되면 다음에 뭐가 되면 신앙을 모실 만한 성스러운 장소가 있느냐, 그런 것도 이제 다 봐가지고 만드는 곳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포구 축제할 때는 어떤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그 자연지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기후 조건에 맞춰서 포구의 축조도 방법도 다르죠. 그런 그러면 것들이 같은 제주라고 할지라도 지역마다는 좀 포구의 모습 같은 게 좀 다른가요? 제가 촬영하면서 다닌 것은 산북하고 산남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것은 산북쪽은 거의 포구의 축조가 세 칸으로 나눠져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에를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문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것이 맨 안에를 갖다가 이제 내포, 우리가 안캐, 중캐, 박캐 그러는데 내포, 중포, 외포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그것이 내포인 경우는 이제 태풍이거나 배 수리를 위해서 거기 들어가고, 중포는 이제 물때를 맞춰서 나가기 위한 것이고, 외포는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포구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놓은 포구는 아마 드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산남 쪽으로는 거의 그렇게 세 칸으로 나눈 포구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차 박사님도 이제 제주 포구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예,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 포구와 용천수와 신앙, 해신당 이게 세 개가 아주 세트로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천수가 왜 필요하냐 하면 배가 이제 태우와 같은 경우도 이 이끼 같은 것이 끼는데 용천수의 단물이 그 이끼를 제거시켜 주어서 그 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이 용천수가 하고, 이 북쪽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인 경우가 이 삼중 구조의 그런 포구들이 많은 이유가 그 조간대가 길고 북서 계절풍이 많이 이제 불어오기 때문에, 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북쪽의 바다가 그 아주 포구를 단단하게 그 삼중 구조로 더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이런 삼중 구조가 남쪽 포구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죠.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면 거의 남쪽에 있는 포구들은 한 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것이
망장포라고 지금 원형대로 좀 남아 있는 포구가 있는데 그쪽 포구인 경우가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 사람들이 그 포구를 만들면서도 바닷속에 길을 만듭니다. 그 바닷속 길이라고 하면 누구가 뭐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우리 제주시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닷속에 길이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면 배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배 밑창이 돌에 의해서 걸리면서 상하니까 그거를 썰물 때 가서 그 돌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걷어놓습니다. 걷어놓으면 그 걷어놓은 쪽에 모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다의 길을 만들면서 포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제 남쪽 지역에가 이제 그 망장포에도 그 옛날에 배가 들어왔던 길에 뭐 말뚝을 박아놔서 이렇게 오는 거라든지 그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지부 나루터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거의 우리 제주도시 이런 안반지대가 아니고 뭐 조약돌 자갈이라 아니면 뻘지대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거나 뭐 되면 그 배를 아래다 나무 나가지 밀고 육지부로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올려놓을 데가 없잖아요.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칸으로 나와서 그나마 내포 쪽에는 배를 충분히 대피시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 칸으로 나누는 지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삼중구조 그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탐라술력도에 보면은 그 화북포구랑 조천포구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그 화북포구 그 그림에 보면은 정말 그게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이제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직접 발로 뛰시면서 그거를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200년, 300년 전에도 제주도 포구의 모습이 그런 삼중구조 형태였다라는 거를 그런 탐라술력도 그림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천 그림도 그렇고 화부 그림도 그렇고 보면 옆에 배들이 또 그려져 있거든요. 탐라술력도의 다른 그림에 비해서. 그 배들의 모습을 거기다 그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화북이나 조천의 의미가 이런 배들이 드나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그 그림에도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주 포구의 특징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유지되어 온 그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좌혜경 박사님께서 아까 거의 뭐 종합 세트다라고 하신 게 네. 용천수가 있고 뭐 해신당 같은 당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면 그 등대 역할을 해주는 도대불 같은 것도 네,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 도대불이라는 게 이제 등대지 않습니까? 이제 제주도의 등대. 그러니까 포구라고 하면은 이제 배들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사실 뭐 배가 꼭 낮에만 드나드는 건 아니고 해가 진 다음에도 이제 그 포구로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포구에 가보시면 실제 운영되진 않지만 옛날 그 돌로 쌓은 포구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물론 사라진 것도 많지만 선생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아기자기한 포구 그 도대불의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김영리에 있는 도대불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 그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불을 올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제주도 포구 해안가들이 상당히 안반지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서 안전하게 배를 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도대불도 제주도 포구의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도대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등대를 도대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저것이 일본말 도다이에서 온 거죠. 원래는. 근데 원래 우리는 등대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도대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고 등명대라고 불렀던 것을 일제시대에 이제 도다이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도대불로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른다면 지금 등대로 해줘야 되겠죠. 등대의 형태도 일제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등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속에다 이제 그 등불을 켜서 집어넣은 등집이 있고 그런데 예전에 등대는 돌로 쌓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꽂아서 등을 걸어놓는 것이 가장 먼저일 거고 네. 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서 계단을 만듭니다. 거기 위에 가서 뭐라 하면 나무나
뭐를 갖다가 불을 떼요. 불을 떼서 그 불을 밝혀줘서 그 불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세 분이 지금 제주 포구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어느 포구에 가면 좀 잘 볼 수가 있을까요? 제주도 포구하면 가장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포로서 이 조천 포구가 가장 제일 처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포구, 민간포구, 그다음에 화물포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눴는데 특이한 것이 앞에 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여가 있어서 그 포구에 들어오는 그 바람을 막아주는 건데 예전에도 보면 제주 조천 포구로 오려고 하던 것이 화북 포구로 가고 그래요. 바람대에 맞춰서 그게 달라지니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그 포구에 들어가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축조가 됐던 모습들이죠 이제. 그럼 제작진이 오늘 여기 장소 선정을 잘한 거네요.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돌아본 포구 중에는 위미리에 있는 위미 그 앞계라는 포구가 있어요. 앞계. 위미 1리에. 그리고 위미 2리에는 가면 그 곤내골개라고 해서 세천 포구라고도 하는데 그런 포구가 남아 있고 3리에 가면 또 태우를 메어서 주로 이제 태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어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태우를 메었던 그런 포구가 아기자기하게 잘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포구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포구들을 잘 보존을 했지 할 정도로 그 어떤 원형성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이라든지 뭐 콘텐츠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가 마음속으로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위미인데 위미 1리, 2리, 3리 마을마다 포구가 있고 네. 또 포구가 이름이 또 다르고 또 이름이 또 막 앞계 뭐 제가 좀 어릴 때 놀았던 곳이 또 자구리 포구인데 자구리 또 보목에 가면 구두미 포구 있고 막 이름이 참 독특해요. 아마 포구 명칭은 그 지형에 따라서 그 지형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가 뭐 유래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저 제주시 가면 닭근해 하는데 뭐 그건 수군동이라고 쓰지만 닭근해 하면 뭐 닭근개 거기는 닭가서 그 포구를 만들면서 닭가놨다 해서 이런 식으로 포구의 명칭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재밌는 게 그 지형의 명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몇 군데만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저기 한수리 포구는 점수하다 해가지고 잠수포. 그리고 고산리 가면은 돈배성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하는 돈배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돈배성창.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화북포인 경우는 금돈지. 금돈지. 예, 금돈지. 애월포 같은 경우에는 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화북포인 경우는 금돈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구의 이름이 지역명을 만들기도 하고 그 지역명의 이름을 따서 포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앞계 성창이다 뒷계 성창이다 뭐 이런 아까 태우를 매는 태우께다 뭐 이렇게 해서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주 포구는 사실 지금도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지금의 그 포구 역할보다 더 다양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그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많이 이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주 목사라든지 또는 이제 유배인들이 이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입구가 아무래도 이제 포구로 통해서 이제 들어왔을 텐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화북과 조천 이 포구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옛날 유배인들 기록에 보면은 그 화북에 처음 이제 당도했을 때 그런 어떤 유배인으로서 처음 유배지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런 기분들이 이 기록이 돼 있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천 같은 경우에 조천으로 들어온 유배인들도 있는데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연북정 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배인들이 뭔가 이 임금을 향해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실 유배 보낸 게 자기 왕인데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임금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이제
그 표현하는 곳이다라는 이름의 이제 연북정이라는 이런 정자도 세웠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관문을 통해서 이 제주도를 처음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이제 의미도 있었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 포구라는 게 바다 밭으로 나가는 길목이잖아요. 어쩌게 보면은 그렇죠. 제주 사람에게는 밭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밭은 고구마나 보리를 심는 육지밭이고 하나는 이제 바다밭 소라나 미역을 채취하는 바다밭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포구다 그러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보면은 대부분이 어로 작업은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거든요. 밤에 하기 때문에 이 밤에 드나드는 그 모든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어로 작업을 밤중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 우리 제주 사람들이 삶의 애환이 참 깊게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포구죠. 원래 포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중요했던 것은 방어시설로 수전소라고 있었어요. 그 우리 지금 같으면 이제 해군이 지키는 건데 그런 기록도 다 어느 포구의 수전소는 뭐 식량이 얼마가 있고 또 뭐 말이 몇 필 있고 뭐 군인이 수전군이 이제 몇 명이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도 다 남겨놓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포구가 이 초소 역할도 뭐 수전소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까지도 한 것이 포구죠.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전소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제주도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이제 그 우리한테 좋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적들 침입도 이제 많이 그 외적들이 들어오려면 제일 좋은 것이 또 포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 외적들이 이제 그 남쪽에 가시면 뭐 천미포 외변 같은 것들로 이제 침입을 하기도 했었고 을묘 해변 같은 경우에도 화북폭으로 들어와서 사실 제주성이 거의 함락될 만큼 그런 위기가 이제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구가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그런 좀 양면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영상이 남한 박물에 보면은 병선을 숨길 수 있는 포구를 지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천 그리고 행원의 어등포 그리고 애월, 명월 이렇게 그 큰 포구들인 경우는 병선을 숨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아까 스승님 말씀대로 이제 어떤 산별초인안이라든지 그리고 목호인안이라든지 이럴 때에 그 싸움하는 그런 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지금이야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안 되지만 어쨌든 포구라는 곳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포구에 배가 드나들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드나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배가 들어오다가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면 뭔가 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이런 기원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이 포구 주변에 어떤 당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기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북에 가시면 이제 해신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 나갈 때 또는 이 화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들이 들어오는 곳이었으니까 그런 목사들이 제주까지 오는 그 바다 이 남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무사히 건넌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 김정희 선생님이 해백에 대해서 나갈 때 그 기록을 보면은 한 번에 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워낙 심해가지고 배를 띄우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희 선생님이 2번이나 그 해신사에게 그 신에게 이제 제문을 올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제주도 바다라는 게 이 왕래한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기원하는 이 제의 같은 것들을 이제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북의 해신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다시 이제 마을제 형태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뭐 이 정월 대보름 그 인근 날짜에 다시 이제 제를 지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이런 안정과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유배인이라든지 표류라든지 제주 사람들이 생업과 밀접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제주 사람들이 정신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포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귀덕리에 복덕계라는 포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2월 초하룻 날이 되면은 영등신이 오죠. 이 영등신이 바다에 이제 해산물의 씨앗을 뿌려 주어야 그의 한해 어업이 풍어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계로 들어오면 그 귀덕이라든지 김영에서는 이제 그 신을 맞이하는 굿을 하고 그 다음에 애월에서는 이 떼배에다가 말머리 형상을 해서 이 신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그 축제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주 섬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이 포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그 섬 안에 대한 관심 상당히 많거든요. 뭐 한라산이나 곶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제주섬 안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제주도가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와 관련돼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구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구가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했고 신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포구가 꼭 이 지금은 이제 주로 한반도하고만 이 왕래를 이제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원나라하고도 직접 왕래를 했고 또 일본 그 일제 시대에는 이제 군대환으로 일본과도 직접 왕래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 포구가 좀 글로벌한 공간으로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우리 제주 사람들의 사고를 섬 안에만 두지 말고 좀 섬 밖으로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문이 이 포구가 아닌가. 그래서 포구를 통해서 뭐 신의 세계도 가고 뭐 용궁도 다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해외도 가고 이 태평양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제주도 사람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그런 그 장소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소중한 포구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근데 그러면 세 분은 이 제주 포구가 어떤 모습으로 남길 바라세요? 지금이야 뭐 예포구가 없어졌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일찍 지역별로 또는 아니면 이 제주의 첫 관포라고 하는 조천포구라든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화북포구라든지 명월포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지정을 했어야 했겠죠. 지방기념물이든 물론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존을 했으면은 그래도 우리 선인들이 해양 개척사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거의 그 원 모습은 없어져 버렸고 아마 특히 더 이제 뭐 됐던 것이 이 포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없어진 것은 사실은 지금 해안도로가 뚫리면서 상당히 빠르게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점차 이제 배의 톤수가 커가니까 작은 포구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거기다 매립을 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포구를 없앴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주 사람들이 남긴 우리 선인들이 남긴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마도 제주 포구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런 것 좀 지켜줬으면 그걸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죠. 네. 저는 막 이거를 한꺼번에 복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문화재로 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라도 그 이증이 와서 남사일록에 보면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제주도에 포구를 열흘간 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남사일록에 나와 있는데 그처럼
이 학생들에게 이런 포구라든지 이런 해양 문화 이런 선조들이 지혜가 있었다 해서 뭐 그런 탐사 활동도 하고 그 아이들 교육에서 이런 것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학생들이 즐기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배가 나가고 이렇게 여기에 유배인이 왔고 뭐 이런 그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면 더욱더 제주도가 풍성한 그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런 콘텐츠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 사실은 포구라는 공간이 그 과거에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세대만 해도 포구를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가야 뭐 많이 가는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포구를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자혜경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 공간에 추억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 포구에 대한 추억들.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그 뛰어내리는 거, 방파제에서 뛰어내리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듯이 그런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포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면은 그거 자체가 어떤 포구의 특별한 의미로서 기억을 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뭐 어릴 적 놀았던 그런 추억의 장소로만 생각했던 제주 포구가 지금 보니까 제주인들의 어떤 삶도 담겨 있고 지혜도 있고 거기에다 또 재밌는 이야기까지 있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푸근한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제주 포구가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세 분 나오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